안녕하세요. 시험테스트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좀 안내드릴까 해요. 현재 코로나 시기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또 3단계 조치로 간다고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얘기가 좀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야 벌써 재택근무를 위한 비대면 서비스나 다양한 방법을 실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실은 재택근무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택근무에 대한 내용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업무 특성을 파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재택근무가 가능할까? 실제로 출장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어렵겠죠. 그리고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을 파악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특성에 따른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자를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재택근무자에서 할 수 있는 범위와 이런 역할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재택근무하는 사람들과 위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툴을 어떤 걸 사용할지 이런 걸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결정,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업무를 공유하기 위한 협업 툴도 사용을 돼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쓰신 분들은 카톡은 쓰실 거예요.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는 쓰실 거고, 협업 툴을 좀 사용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슬랙이라든가 국내에서는 잔디 이런 다양한 협업 툴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쓰고 있는 기업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소규모 기업에서는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메신저나 프로젝트 아니면은 메일 이런 것들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그룹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 특성을 파악해야 되고 그 업무 특성에 맞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사람, 그래서 그 가능한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그 사람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업무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의 협업을 하기 위한 업무 의사소통 툴, 협업 툴 이런 것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업무 특성을 파악하고 재택근무자가 결정되었다면 지금부터는 중소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데이터와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지 이런 재택근무의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 서버를 도입을 통한 재택근무를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나스 서버가 현재 중소기업이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벌써 하신 분들은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도입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나스 서버는 고비용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나스 서버 하나 도입해서 사내의 파일 서버 역할을 하고 이 데이터를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웹파드 기반으로 데이터의 업로드, 다운로드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1명에서 5명 정도다 이런 정도, 그리고 또 문서 위주라면 나스 자체 내에 있는 VPN 기능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고요. 중소기업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협업을 할 때 메신저로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프로젝트가 많아서 프로젝트별로 협업소를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환경에 맞도록 협업할 수 있는 툴은 사용하시면 되고요. 메신저나 그룹웨어, 협업 툴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그대로 그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나스 서버는 결국 파일 서버거든요. 파일 서버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곳 한 곳으로 모아놓고 그룹별로 그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파일을 쓰는 건데요. 나스 서버를 쓰게 되면은 도입된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웹하드 형식으로 재택근무자가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해서 결제나 이런 것들 내용을 받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재택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업무 운영에 한계가 조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스 서버는 스토리지다 보니까 데이터를 기본적으로는 업로드, 다운로드 기반으로 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무실 내에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접속하기 위해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치고 들어가서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내용을 편집하고 올리는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은 좀 편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VPN을 사용해서 나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VPN을 이용하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 VPN 전용 장비가 아니다 보니까 성능이 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1명에서 5명 정도까지의 문서 위주에서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나스를 실제로 운영 중이시라면 추가적으로 VPN 장비를 이용해서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나스 서버를 이용할 때 방금 전까지는 나스 서버만 이용하게 된다면 업로드,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VPN 장비를 이용해서 같은 사무실 내에 있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에 붙게 되면 기존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랑 똑같이 업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서버에 데이터에 접속할 수도 있고 바로 편집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사무실 내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내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쓰는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VPN을 쓰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죠. VPN은 이름에서 그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설망 또는 전용선이라고 그러고요. 버추얼이 붙으니까 가상 사설망 또는 가상 전용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은 본사 지사 간에 VPN을 연결을 해놓으면 지사에 있는 분들이 VPN을 연결해서 본사의 시스템에 접속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작업을 한 다음에 회계 시스템 같은 게 입력을 하게 되면 본사 서버에 자동으로 접근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VPN을 이용하게 되면 내가 데이터를 쓰고 쓸 때 그 데이터들이 전부 암호화됩니다. 그 종단간 엔드-투-엔드 암호화가 되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데이터를 채가더라도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데이터가 다 깨져 보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기존 사내 서버라든가 프린터, 기타 장비에 내가 사무실에서 썼을 때와 동일하게 업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재택근무가 가능하고요. 단점으로는 방금 전에 VPN 장비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현재 VPN 장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구현되는 종류에서는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좋은 장비를 도입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VPN 보안 장비를 도입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 보안, 양 종단 간의 네트워크 보안만 구현을 해주지 랜섬웨어를 보호한다든가 데이터 유출 같은 데이터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나스 서버를 이용 중에 VPN을 추가적으로 도입해서 재택근무를 할 때는 사무실에 있는 것처럼 VPN 연결하면 쓸 수도 있고 기존의 협업 도구들은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다만 면대면만 안 되는 겁니다. 대면 서비스만 할 수 없는 건데요. 요새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회의나 이런 것들은 줌을 이용을 해서 충분히 재택근무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나스와 VPN을 이용 중이시라면 데이터 보안 부분까지도 적용을 해서 재택근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던 나스와 VPN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때와 동일한 업무 환경이 구축이 됩니다. 다만 대면 서비스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면 서비스는 그런 원격 회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툴을 이용하시면 충분히 업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2차적인 보안, 종단 간의 암호화가 아니라 랜섬웨어 보호라든가 데이터 유출 방지 같은 이런 것들은 솔루션을 통해서만 보완이 가능한데요. 우선 운영 중인 데이터의 유실이라든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가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백업하고 데이터를 보호하는 솔루션의 도입이 필요한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랜섬 DMZ라는 솔루션이 그런 역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유출까지도 나가는 데이터 유출까지도 막아야 된다 그러면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이라든가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프린트라든가 메일, 메신저, 파일 공유 등을 하려면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어느 정도까지 보안을 적용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보안이 높다고 다 도입하시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업무 보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실제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장점으로는 기존 사내 서버와 프린터를 VPN을 통해 동일하게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보안 부분까지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추가적인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중소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재택근무 방법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좀 재택근무를 위한 꿀팁 이런 거 좀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를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내 컴퓨터에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컴퓨터를 원격에서 부팅을 시키고 접속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방법이 생각보다 막 종종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의 그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사무실 내에 공유기가 있고 그리고 컴퓨터에서 그 WOL이란 Wake on Net 랜을 통해서 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공유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요. 요새 나온 컴퓨터들도 이런 기능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만 맞춰놓게 되면 내가 원격지에서 공유기에 접속을 하고 내 컴퓨터를 지정한 다음에 부팅시켜라. 그럼 자동적으로 부팅이 되고요. 부팅 후에는 원격 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한 리모트도 있고,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팀뷰어, 다양한 원격 툴을 이용해서 내 컴퓨터에 접속한 다음에 데이터를 쓰고 지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